겨울 폭풍주의보가 내려진 오늘 학교들은 일제히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 동해 병기 의무화 법안이 오늘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시애틀 시헉스가 큰 점수 차이로 슈퍼볼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한인 연출가가 한인 이민사를 소재로 뉴욕 브로드웨이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을 위해 행정명령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내린 눈이 예상보다 많이 쌓이면서 학교들이 갑자기 휴교령을 내리고 출퇴근길은 혼잡했습니다. 기상청은 겨울 폭풍주의보를 내렸고 시당국은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에는 오늘 또 한 차례 겨울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국립기상청이 어제 예보한 바와 같이 뉴욕과 뉴저지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적설량은 곳에 따라 4에서 6인치 정도였지만 이보다 더 쌓인 지역도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내리던 비는 아침에 눈으로 바뀌면서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바람이 잠잠한 편이었고 강추위는 없었지만 플러싱 지역 낮 최고 기온은 화씨 34도, 최저 기온은 24도였습니다. 뉴욕시 재난관리국은 오늘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겨울 폭풍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운전자들은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 등도 조언했습니다. 자가용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 큰 도로나 고속도로를 이용해 운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맑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후 들어 다시 흐려지겠고 수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 동해 병기 의무화 법안이 오늘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하원 전체 회의와 주지사 서명까지 두 고비만을 남겨놓았습니다. 특히 버지니아 주지사의 서명 방침이 알려지면서 동해 병기 법안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버지니아주 하원 교육위원회는 오늘 오전 8시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동해 병기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8표, 반대 3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전체 22명 가운데 스티븐 렌즈 위원장 등 단 3명만 반대표를 던졌고 1명은 불참했으며 유일한 한국계 마크 김 의원도 교육위 소속으로 1표를 보탰습니다. 주미 일본 대사관이 대형 로펌과 계약까지 맺으며 조직적으로 펼쳐온 반대 로비에도 불구하고 동해 병기 법안이 하원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한 것은 더욱 의미가 큽니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6일로 예정된 하원 전체 회의 관문만 통과하면 이 법안의 의회 처리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린다 한 워싱턴 한인 연합회장은 하원은 전체 의원 100명 가운데 공화당 소속이 67명이어서 과반 찬성을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법안이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할 경우 상하원 법안 조율 작업을 거쳐 통합 법안이 맥컬리프 주지사에게 넘어가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최종 확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한편 맥컬리프 주지사는 그동안의 논란을 잠재우려는 듯 동해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젯밤 슈퍼볼 보셨나요? 43대 8이라는 큰 점수 차이로 시애틀 시헉스가 우승 트로피 빈스 롬바르디를 차지했습니다. 슈퍼볼 중계는 경기 못지않게 기업들의 광고 전쟁도 뜨거웠는데요. 시청자들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보도에 금홍기 기자입니다. 미국 최대 스포츠 축제인 슈퍼볼. 미국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억 명이 동시에 시청하는 슈퍼볼에 기업들도 아낌없이 거액을 쏟아부었습니다. 30초 광고비가 무려 450만 달러, 초당 15만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가장 주목을 받은 광고는 버드와이저의 퍼피러브로 3,620만 명이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위는 도리토스의 크래시 더 슈퍼볼로 1,540만 명이 시청했으며 버드라이트의 퍼펙트 비어가 1,540만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현대차의 나이스 광고는 1,290만 명이 시청하면서 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표한 전문가들의 평가에서는 레디오쉑과 크라이슬러 그리고 버드와이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레디오쉑은 지난 80년대를 주름잡았던 영화배우인 존 라첸버거와 올림픽 체조 선수인 메리루 레톤, 레슬러인 헐크 호간 등을 출연시켜 눈길을 사로잡았다는 평가입니다. 크라이슬러는 2분짜리 광고에서 미국의 전설적인 포크 가수인 밥 딜런을 출연시켜 자동차 산업에 있어 디트로이트와 미국의 자부심을 역설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버드와이저는 말과 강아지의 유대를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의 감성을 자극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대와 기아차는 총 3개의 슈퍼볼 광고를 내보내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전문가들의 특별한 인상을 심어주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제12대 뉴저지 한인 상록회장 자리에 강태복 현 회장이 연임했습니다. 강 회장은 지난 토요일 취임식과 함께 2015년까지 뉴저지 상록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뉴저지 한인 상록회를 이끌고 있는 강태복 회장. 뉴저지 상록회를 뉴저지 대표적 한인 노인을 위한 비영리 단체로 키우며 다양한 노인 복지 사업과 봉사 활동을 펼쳤다는 평을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강 회장은 올 초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저지 한인 상록회관에서는 강태복 회장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내년까지 회장을 맡게 된 강 회장은 급속히 늘어나는 한인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제부터 전적으로 은퇴한 노인들의 정신 건강을 재충전시켜가지고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서 폐해가 오는 사회에 뭔가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키워나가는 상록회로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최근 불거졌던 뉴욕 맥도날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뉴저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노인들이 많이 찾는 업소를 먼저 찾아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웬디인데 웬디 주인을 찾아가서 우리가 우리 노인들을 잘 태클해서 고맙다고 시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불미스러운 일은 안 날 수 있게 저희가 최대의 노력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유강훈 뉴저지 한인 회장, 올해 새로 시의원이 된 크리스정 펠팍 시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강태복 회장과 뉴저지 상록회의 새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고향 친구처럼 반가운 사람도 없을 겁니다. 지난 토요일 뉴욕 플로싱 금강산에서는 강원 도민의 밤 행사가 열려 고향 친구와 선후배 등이 함께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뉴욕지구 강원도민회는 박용태 회장이 연임하며 앞으로 2년 더 도민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강원도민의 밤과 함께 가진 회장 취임식에서 박 회장은 불경기가 계속되는 어려운 시기에 새 희망의 2014년을 맞이하고 도민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뜻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변함없이 한 가지를 꾸준히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저희가 했던 거는 다른 거 없죠. 한국에서 아이들 오면 보살피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손님들 오면 보살피고, 그리고 매달 같이 모여가지고 맛있는 음식 같이 나누고, 아픈 사람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좋아하고, 그게 목표입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당갑증 씨와 박윤용 씨에게 강원도지사 감사패가, 홍성철 씨와 오영배 씨에게는 뉴욕 강원도민의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또 도민회는 대금 연주자인 김병만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도민회는 올해에도 장학사업과 소년소녀가장 뉴욕 초청,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뮤지컬 무대가 펼쳐지고 있는 뉴욕 브로드웨이에 도전장을 내민 한인들이 있습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최초로 한인 이민사를 소재로 한 작품은 지난 토요일 브로드웨이 관계자들 앞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브로드웨이 입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 1세대 부모. 미국에서 나고 자라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2세 자녀. 각각 미국과 한국에서 나고 자라 미국에서 살면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언어 때문에 대립과 갈등을 겪는 가족. 뮤지컬 김치 마마 앤 더티 디스코는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민 1세대 부모와 2세 자녀와의 대립과 갈등을 통해 진정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무엇인지 담담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John's culture shock moving to the States and being overly educated in Korea and then moving to America and not having the same kind of success that they would have had in Korea. And also the common abuse. There's a lot of physical abuse between immigrant parents and first generation children, you know? 이미 뉴욕과 런던의 영화 연극 무대에서 20여 편 이상의 연출과 극본을 완성한 연출가 다이아나 오 씨의 이번 작품은 그녀의 첫 브로드웨이를 향한 뮤지컬 도전장입니다. 음악 감독을 맡은 작곡가 이진구 씨는 뉴욕대 유학 전 한국의 TV와 뮤지컬 무대에서 수많은 작품을 작곡한 중견 작곡가로 이번 작품 역시 이 씨에게는 첫 브로드웨이를 향한 뮤지컬 작품입니다. 김치마마의 더티 디스코라는 제목처럼 디스코도 들어가고 뭐 펑키도 들어가고 하지만 김치마마라는 건 김치는 한국 사람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아리랑이라는 것다가 이 작품의 클라이막스로 만드는 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 작품의 가장 중점적으로 만들었다 볼 수 있고. 지난 토요일 브로드웨이 공연 관계자들 앞에서 쇼케이스를 선보인 뮤지컬 김치마마 앤 더티 디스코는 몇 번의 쇼케이스를 거쳐 올 봄 브로드웨이 무대를 녹화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이민개혁법안의 연내 성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 논의가 된다 해도 지금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험난한 일정이 계속될 전망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이 무산되면 행정명령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이민개혁법안 통과에 실패한다면 행정명령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0일 공화당 하원이 발표한 이민개혁 원칙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올해에는 의회가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불체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이민개혁 원칙을 고수하며 행정명령 발동에 대해 그럴 권한이 없다고 대응했던 태도에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 라이언 연방 하원 예산위원장은 이민개혁법안의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라이언 의원은 최근 공화당이 이민개혁 원칙을 내놨지만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 운영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신뢰 부족으로 이민개혁법안 처리가 연내에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이 뉴저지보다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아시안 시민권자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시안 시민권자 비율은 뉴저지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뉴욕이 뉴저지보다 아시안 시민권자 비율은 더 낮지만 선거권을 지닌 18세 이상 아시안 시민권자 인구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은 어제 18세 이상 선거권 취득 연령 인구에 이어 인종과 시민권 취득률을 토대로 각 지역별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결과 뉴욕주는 146만 9,535명의 아시안 거주자 가운데 시민권 소지자가 98만 5,605명으로 파악돼 67.07%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뉴저지는 74만 2,220명의 아시안 가운데 50만 4,235명이 시민권자로 나타나 67.94%로 뉴욕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하지만 시민권 소지 아시안 가운데 18세 이상의 선거권 취득 인구 비율은 뉴욕이 73.96%로 나타나 뉴저지 69.84%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퀸즈 카운티의 경우 아시안의 시민권 취득률은 뉴욕주와 전국 평균보다 낮아
65.1%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선거권을 지닌 18세 이상 아시안 시민권자 비율은 뉴욕주와 전국 평균보다 높은 75.1%였습니다. 뉴저지에서 한인이 가장 많은 버겐 카운티도 아시안 시민권자 비율이 주내 21개 카운티 가운데 세 번째로 낮은 64.2%였고 18세 이상 아시안 시민권자 비율은 71.8%로 여섯 번째로 많았습니다.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허언을 일삼는 정치인들의 말인데요.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결백 주장을 뒤엎는 결정적 발언이 나왔습니다. 만일 사실로 드러난다면 크리스티 주지사의 탄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정치 생명은 치명적 위협을 받을 전망입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조지 워싱턴 브리지 일부 도로 폐쇄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는 브리지 게이트가 불거졌을 때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뉴욕 타임스 등 주요 언론은 뉴욕 뉴저지 항만관리청의 전 직원 데이빗 와일드스타인이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서한에서 브리지 도로 폐쇄 명령을 주정부의 명령으로 묘사했습니다. 특히 와일드스타인 국장은 필요하다면 크리스티 주지사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로로 크리스티 주지사의 결백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주지사의 정치 생명은 치명적 위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만약 크리스티 주지사가 포트리 교통체증 유발을 직접 지시했거나 또는 알고 있으면서 이를 막지 않았다면 탄핵을 통해 현 주지사직을 박탈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크리스티 주지사 측은 친구이자 동료였던 와일드스타인을 통제 불능의 인간으로 자신을 구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 보도에도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자신이 폐쇄를 알고 있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